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제가 이제 G7 정상회담을 보면서 아주 대하 소설이요. 이제 그 같은 대하 소설은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장수들이 이제 성주의 성안에 모인다던가 아니면 그 같은 구역을 넘어서 G7은 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같은 7개국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성주들이 또 다른 인종도 다르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결합하는 해서 질서를 뭐 좀 우리 위주로 만들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소설이 제 머릿속으로는 막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G7 국가 오늘 맨 앞에 어떻게 전해드릴 것인가 하면은요. G7 국가에서 우선 한국이 들어갔기 때문에 G7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8개 국가를 일본이 초대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미국과 히로시마도 관련이 있죠. 또 G7 리더들이 어제 한 일, 앞으로 할 일들 같은 것,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참여를 한다. 그런데 마치 비디오 컨퍼런스 비슷하게인 것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직접 G7 일본으로 간다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소설을 라디오에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들으시듯이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G7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7군데의 나라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고 국제적인 경제와 뭐 어떤 정치적인 질서까지를 주도하는 국가들입니다. 지금 주최국인 일본, 미국 위에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유럽연합은 멤버는 아니지만 항상 대표를 보내죠. 그럼 G7 국가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왜 지금 8개국을 초대를 했는가? 언젠가부터 G7의 주최국이 다른 나라도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G7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제 후쿠시마 뭐 원자력 발전소에 그 오염된 물을 방출하는 지금 이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는 이미 2021년도에 이제 모든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는 식품 같은 것에 대한 검사하는 것을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오염수를 언제쯤 방출한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염수도 나오면은 바다에서 얼만큼의 희석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들도 일주일 있으면 3주일 있으면 사라지고 뭐 하는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미 2021년도 9월 달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식품의약국 쭉 그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곳에 후쿠시마 현의 뭐 생선 같은 뭐 여러 가지 해산물 같은 것으로 세계 정상들이 먹는다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8개 국가를 초대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G7 국가들이 세계 전체 GDP의 5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30% 조금 아래 되거든요. 이럴 때는 친구를 더 모아야죠. 우리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새 친구를 그럼 8군데의 새 친구를 초대를 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꼭 경제적인 이유인 것만이 아니라 G7이 경제적으로 딱 주도를 해나가려면 정치적인 것도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배가 돼 있거든요. 한국이야 당연히 지금 일본과 여러 가지 관계도 있지만 한국이야말로 G8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잖아요. G8을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7년도에 그 당시에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함께 러시아가 이처럼 호전적이지 않았으니까 러시아를 G8으로 초대를 해서 한 20년 정도 G7이 G8이 됐죠. G7도 뭐 처음에는 몇 군데 나라가 하다가 7이 됐고 8이 됐는데 한 20년 정도, 20년까지는 아니네요. 러시아가 G8으로 계속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다가 크림반도를 침략한 게 2014년입니다. 그때 일단 중지시키고 나서 3년 뒤에 완전히 이제 러시아가 여기서 이 그룹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운 친구로 초대한 8개 국가는 한국이 있고 인도, 호주,
이제 인도, 호주, 일본, 미국이 그 쿼드 호주에 가서 회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서 하죠. 그리고는 브라질이 들어가 있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또 코모로스, 아프리카 연합입니다. 쿡 아일랜드, 퍼시픽 아일랜드, 태평양 제도인 거예요. 이렇게 8군데의 그 국가 내지는 어떤 그쪽 지역의 연합을 초대를 했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개월 동안 16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쫙 모으기 위해서 인도도 갔었잖아요. 아프리카도 갔고 동남아시아 뭐 여러 국가를 다녔는데 결국은 이 일본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을 빼내기 위해서 이번에 G7 국가의 회담에 초대를 하면서 세계 질서를 그대로 G7으로 유지를 한다 하는 것을 다져온 겁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인도요 들어가 있잖아요. 인도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무기의 뭐 7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니까요. 베트남, 러시아와 가깝습니다. 뭐 그렇다고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베트남이 갖고 있는 무기 한 60% 수출하는 나라고요. 비료도 11%. 이 비료라든가 뭐 석유 같은 건 한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에 의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무기 수입 이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은 초대를 한 것이고 또 브라질 하면은 너무 당연히 머릿속에 싹 떠오르시는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잖아요. 브라질이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흑자거든요. 그래서 베이징은 지금 브라질 GDP의 8.5%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계속 중국에 붙어 있지 마세요. 이게 이제 이번에 초대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뭐 가나, 잠비아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은 중국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다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쪽에 손을 썼기 때문에 쿡 아일랜드, 이 태평양제도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함께 파이를 키우자 해서 8개국, 한국이야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너무나 넘버원 이슈로 이번에 초대된 것이 당연하고요. 그럼 G7 리더들과 그러한 나라, 러시아와 관계가 좋거나 뭐 아니면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전쟁이 2년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반격을 해야지 되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몇 주일 이내로 반격에 들어갈 때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잘 무장시킬까? 러시아를 돈이 부족해서 우크라이나를 확 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이번에 정상회담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G7이 주도하는 경제와 정치적인 세계 질서를 그대로 G7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 뭐 러시아의 개인이라든가 은행 무슨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발표를 했고 이 제재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잘 실행할 수 있는가 어떤 구멍 뚫린 데가 없는가 이런 것을 많이 이번에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 영국은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여전히 국제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런 여러 나라,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나라들도 초대를 한 거고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그 나라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대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성공을 해야지 되는데 성공하지 않으면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도쿄 지국장 데이비드 싱어 그 지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지금부터 들어가는 반격에서 실패하고 만다면 한반도의 70년 전의 여름과 마찬가지다. 1953년도 휴전 직전에 그 정말로 피냄새 나는 그때처럼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G7에서 러시아의 경제적인 모든 것, 뭐 심지어는 무기 수출하지 마세요 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다. 그리고 이런 지적도 합니다. BBC 방송의 지적이에요. 사람들은 북한과 미국과의 그 관계가 최극도로 악화됐었을 때 그때 아니 거기서 뭐 얼마 수많은 사람들이 숨져도 미국 사람 숨지는 거 아니잖아.
한국인들 숨지는 건 죽는 건데 어때?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주 친한 상원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왜 G7과 그 밖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이기길 원해야지 되는가? 이게 지고 나면은 이런 일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 그때 린지 그레이엄이 그 얘기한 뒤에 트럼프와 아주 친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말 들은 다음에 직후에 주한미군 감축 위협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G7과 다른 유럽연합과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다. 그렇게 이제 뭐 미국이 뭐 버리고 나면 배신하고 나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 주도하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만나서 서로 다지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오늘 아침 뭐 한 1시간쯤 됐을까요? 나온 발표입니다. F-16 전투기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굉장히 미국이 꺼려왔었던 것. 그러나 영국은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며칠 전에 영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확 허그하고 한 것처럼 영국이 더 적극적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미국에 압박을 많이 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할 것이다. 몇 주일 안에. 그래서 완성되는 때는 몇 개월. 훈련 자체는 유럽에서 시킨다. 미국에서도 미군 기지에서도 우크라이나 군들 뭐 여러 가지 그 무기를 다루는 훈련 시켰었잖아요. 결국은 F-16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괜히 가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괜히 아무것도 얻어올 게 없다면은 안 갔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는 데는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서 발표하지 않고 어제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지금에서야 발표가 나온 F-16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시키겠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미제 F-16 전투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소련 시대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될 수가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하늘길이 하늘 그 싸움 전쟁터가 뚫린 거잖아요. 러시아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약한 그걸 지금 공군이 약한 것을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G7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논의되기는 하지만 여긴 여전히 불일치가 있어서 어제보다 한 사람 더 보태던데요. 이 G7 가운데서는 일본은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데 일본은 중국과 무슨 영토 분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변에서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야망 이런 것 때문에 서방 세계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독교의 메시지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싸움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데 이게 중국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글로벌 무슨 뭐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또 세계에 막 힘을 펼치고 주변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다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에 딱 그 레드카펫 깔린 중국 베이징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일이 아닌 것에 유럽이 휘말려서는 안 돼. 이걸 이제 일본 측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고 이마뉴엘 마크롱의 우리 일이 아닌 걸 유럽이 개입해서는 좀 그렇지? 라는 말이 나중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위원회의 대표인 샤를 미셀 유럽연합의 관심은 중국과 안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는 러시아는 전쟁에서 지게 해야지 된다. 중국과는 모든 국가들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도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악의 악순환 같은 것을 피하거나 막는 방법 대신에 중국이 너무 차고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는 제재를 하는 그래서 수요일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곧 나 시진핑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뭐 풍선, 스파잉 사태 이런 많은 일이 있어도 중국도 지금 핵적인 그 핵 파워도 굉장히 커져가는 군사력으로도 그런 국가이고 하니까 조금 견제는 하되
좀 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완화하는 이게 이제 중국과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국에서도 봐야지 되는 게 G7 국가들도 이 점을 봅니다. 군사적인 그 대만, 야망만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도 제가 많은 매체를 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중국이 2019년도에 호주와의 무역거래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했죠. 왜냐하면 호주가 미국과 가까워진다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기업을 딱 표적을 삼아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도록 한 사드 배치 이런 문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멀어진다던가 비판적으로 보인다던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 강하게 이러한 국가들을 보복하는 것을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부르면서 이것도 우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국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렇게 동아리에 들어가서 같이 서로 보호도 해주고 하면서 하려는 이게 이제 지금 한국과 일본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최국으로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공격이 이제 거의 그 80년이 됐잖아요. 45년이었으니까 잔인한 전쟁이 확대가 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확대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보십시오. 이런 걸 상기시키는데 전념하는 도시처럼 보이잖아요. 히로시마가 무슨 뭐 원자 뭐 돔이 있고 뭐 박물관이 있고 또 한국 분들 희생되시는 분들 뭐 따로 어떻게 모셔놓고 하는 그 아토믹 돔 갔잖아요. 어제 G7 국가들이 전부 가서 하얀색 국화로 보이던데요. 이렇게 헌화하고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전 미군 보내라 한 그 대통령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라고 명령을 했고 오늘도 아침에 그 오바마가 2016년도에 히로시마에 가서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조의를 표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던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현 총리가요. 그때 오바마를 가이드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외무상 일본에서 외무상 5년이었으니까 가장 오래 한 외무상이죠. 아베 신조 내각에서 외무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이 이렇게 가이드라인 하는 정도. 이번에는 일본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원자폭탄 피해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그 핵 이런 것을 없애기로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굉장한 그 생명을 겁니다. 물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점령하면서 점령이 아니라 침공을 하면서 크림반도는 점령했고요. 침공을 하면서 야 미국의 해구산이 절실하게 더 필요하네 하는 것은 느끼지만 원론적으로는 일본은 그 국가의 그 원자폭탄 맞은 이후로는 이거 세상에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정상들 다 가서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생존자도 만납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는 다 주말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뭐 일요일 마지막 날 오고 생존자들도 이제 만나서 핵무기 쓰지 마. 그럼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뭐 전술핵 위협 우크라이나 쪽에 작은 거 터뜨리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하겠죠. 히로시마가 해서 결국은 그 커뮤니케 그 공동 성명에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은 하는 나라는 전부 중단해야지 된다. 이런 게 들어가고 아사히 신문은 아무튼 그 러시아 제재 같은 것에 허점을 어떻게 막을지를 굉장히 열심히 논의할 것이다. 집중적인 논의가 그곳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리그 그 연합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고 일요일에 이제 히로시마에 도착하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시리아만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잖아요. 시리아와 뭐 용병도 주고받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모스크바와 관계가 좋긴 하지만 아랍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뭐 러시아를 막 지지하거나 하긴 않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워낙에 오일머니가 많기 때문에 중국도 뭔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그 뭐죠? 그게 둘이 이렇게 같이 하라고 잘 친구하라고 뭐 하는 거죠?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중재. 중재하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도 지난번에 포로 교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그 중재했잖아요. 이번에 평화 협상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중재하겠다. 야,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경쟁하겠네요. 터키도 뭐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 그리고 이란도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뭐 아랍리그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한다고 이란은 부정하고 있지만 북한도 부정하고 있고 아무튼 직접 젤렌스키가 나타나면 히로시마에 빈손으로는
안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주체국이지만 워낙에 전쟁을 일으켰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군법이라는 게 강하잖아요. 치명적인 무기를 주지 않았는데 방어 장비만 줬는데 일본도 또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본인이 딱 차려놓은 잔치상에 오는데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한마디로 G7 정상회담 플러스 유럽연합 플러스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이것은 이런 나라 대 중국, 러시아와의 싸움 이런 것을 뭐 확실하게 보여주는 현재의 현대사입니다. 새로운 뭐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위협에 대한 토론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이 부분은요 전해드리기는 해야지 되는데 막 새로운 내용이 막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뭔가가 불가능해 보였던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긍정적으로 나도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구나 하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